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시간에 원래는 지수로그 함수 점근선하고 관련된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재가 도착을 안 해서 일단 그냥 이걸로 먼저 발음해서 수업을 합시다. 실제로 이제 이 제곱근하고 관련된 내용은 최근 수능에는 잘 안 나왔어. 이상하게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중간까지는 난이도가 한번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이제 하여튼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하자면 올해 갑자기 이 제곱근 문제가 어렵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수능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 6월, 9월에 나오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뒤통수를 막 쳐. 수능날 좀 당황을 해.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방식이 6월달에 시험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시험 문제를 최대한 겹치지 않게 내고 수능 때 이거랑 또 겹치지 않게 또 내요, 소재를. 그러니까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지는 게 6평도 잘 보고 9평도 잘 봤는데 수능날 망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은 쪽에서 이제 그 문제 유형이 나와버리면은 되게 당황을 많이 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6평 망하고 9평 망했는데 수능날 하필 내가 공부한 유형에서 다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실력을 올리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 유형을 그냥 집중적으로 판다. 그리고 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파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좀 있어. 약간 낙수 효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의 파트들, 약간 고난이도 문항들을 건드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저절로 강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학은 하는데 뭐 개념이 이쪽은 거의 없어. 그림 두 개면 끝나죠. 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일단 그래프를 치면은 x의 n은 a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건 항상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수능에서 두 개야. 실제로 실근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실근의 개수를 묻는 경우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육 과정에서 두 개밖에 안 배워. 교과서에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물론 요 단수는 요 두 개에서 확장이 돼서 무슨 함수에 대한 성질에다가 다른 게 붙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까지 쉬운 부분부터 쭉 하고 올려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요 이제 방정식 푸는 거는 단순하죠. n이 짝수일 때, 이거 모르면 안 돼. 짝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이렇게일 때, 이렇게일 때, 이렇게일 때. 자, 실제로 근을 찾아야 되면 여기는 n 루트 a, 여기는 마이너스 n 루트 a가 됩니다. 꼭 양수근을 찾아라 하면은 여기서 양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양수가 되면 개수는 두 개. 개수하고 그래서 실제 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아. 문제는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빵 개. 되지? 그 다음에 n이 홀수. 뭐 개념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홀수는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 여기 n 루트 a. 그죠? 자, 요게 다야. 오늘 하는 내용이 요게 다인데, 이제 고난이도 문항은 맨 뒤에 있어. 맨 뒤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요쪽이 그냥, 앞에 하는 게 그냥 좀 쉽다. 그러면은, 잘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도 괜찮으니까 딴짓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뒤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그 지독한 문제들이 있어서 요거를 도움을 받고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힌트를 조금씩 줄 거고 방향만 제시를 해줄게요.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이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초문항들이야. 기초문항들이라서 여기는 이제 너희들이 클리닉 시간 때 조금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를 중점적으로 풀어보시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게 실수와 허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 출제 범위에서 허수는 내진 않아. 그래서 여기 11, 12 유형은 이제 내신 같은 데는 이제 좀 나오는데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무시해도 돼요. 자, 그래서 13번부터 진행을 할 거야. 자, 13번 가볍게 한번 봅시다. 13번 아주 쉬운 문제예요. 워밍업 하는 거야. 네, 시작했으니까. 자,
n이 2에서 100 사이의 자연수 n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런 형태 문제는 지수를 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정리에 대한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은 5분의 3이고 거기다가 이제 2까지 아니 3분의 5에다가 1이 곱해지면은 6분의 5가 되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니까 정의대로 써서 xn이 a가 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자,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이렇게 n이 됐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돼.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만 하면 돼. 3에 어떻게 돼? 6분의 5 n이 되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 문제라서 어미가 한 거야. 자, 이렇게 되려면 n은 6의 배수여야 되고 그리고 100보다 작은 6의 배수는 100을 6으로 나누면은 16개. 2부터 시작하니까 16개로 끝납니다. 됐지? 별거 없지? 자, 이제 그 옆에를 보면 14번에 이와 유사한 문항이 있어요. 유사한 문항. 이걸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시킬 거야. 시간을 재고.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뭐 이거 푸는데 뭐 내가 해설하는데 30초도 안 걸리잖아, 사실. 근데 너희들은 실전에서 풀 때는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뭐 검사 시간까지 이렇게 줄 건데 이게 미안해. 인쇄가 안 돼갖고 출석부가 없어. 원래는 출석부가 있어야 되거든. 계속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특혜가 좀 있어요. 내가 시간을 재고 시키는데 답을 먼저 빨리 풀어서 얘기를 하면 과제 면제를 시켜줘. 3번 제일 먼저 맞추면.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빨리 풀어서 답을 맞추되 주변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고 있다가 답이 뭐 3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풀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게 약간 좀 주변을 가려주고 이렇게 나한테만 번호가 보이게 이렇게 알려줘. 그럼 내가 좀 체크를 해서 과제 면제를 시켜줄 겁니다. 과제 면제는 한 3개 정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참여를 잘 해서 하여튼 3위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문제를 먼저 맞추는 거 제일 먼저 안 해도 되고 3위 안에만 들어와도 되고 그 다음에 치사하게 먼저 풀지 마. 14번. 지금 막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안 돼요. 시간 지나야 돼. 그리고 요 과정이 끝나면 인쇄가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복습 테스트를 해요. 10문제. 오늘 딱 배운 거 가지고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뭐 아마 예상하기로는 12시나 뭐 12시 반 정도? 30분 정도 시간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 그거를 다 맞으면 과제 면제가 돼요. 왜냐면 다 맞았다는 얘기는 오늘 수업한 거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 과제는 많지는 않아요. 한 15문제 정도 돼. 교재에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 이렇게 뽑아서 15개 그 정도 돼. 그래서 푸는 데는 이렇게 부담은 없을 거고 오늘 클리닉 시간 때 그걸 다 하고 가면 좋아.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 친구들은 과제만 받아서 집에서 잘 풀어 오시면 되고 내일 제출을 해야 돼요. 알겠지? 내일 여기 뒤에 박스가 있을 거야.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과제는. 자, 일단 치사하게 안 풀었겠지? 자, 하나 더 할 거야. 자, 14번을 풀 건데 제한 시간은 2분이에요. 2분.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은 이제 조금 속도가 느린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는 거니까 자, 됐죠? 시작합시다. 풀어보세요. 답을 낸 사람은 내가 답지를 안 줬어 미리. 교재 뒤에 답이 없어요. 미리 풀었지? 맞았어. 맞습니다. 아직 내가 이름을 몰라서 얼굴을 기억할게. 풀었어 벌써? 그럼 이미 했어? 알았어. 인정. 이미 3명인가 찼어요. 민감하게 시켜야지. 아니, 똑같은 문제 그냥 약간 바뀐 거 시킨 거라 자신 있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시킬 거야. 뭐 문제 다른 거 옆에 있는 거 푸는 거는 괜찮아요. 뭐 이게 게임을 하고 있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여기서 다 보입니다. 자, 답 나온 사람은 얼굴 한번 고개를 들어주세요. 뭐지? 답은 5번이요, 5번. 자, 이게 만약에 안 풀렸다. 그럼 클린 씨한테 질문하면 돼. 알겠지? 자, 조금 어려운 거 갑시다. 자, 이게 진짜 한국사야. 16번 갑시다. 제한 시간은 이건 좀 시간 걸려요. 3분 잡고 갑시다. 시작! 자, 이거 맞추면은 실력자입니다. 나왔어. 나왔어. 답은? 아닌데? 아니야. 나왔어. 아니야. 지호야? 답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정답자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니야. 너무 커. 아니야. 커. 다시. 오, 맞았어. 오. 차분하게 풀어보세요. 이거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 당연히 18 빼기 이거 정리하면 18 빼기 2K가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돼서 K가 맥시멈 돼봐야 9밖에 안 돼. 1, 2, 3, 4, 5, 6, 7, 8, 9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답은 나와요. 그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60도 넣어봐. 아직 2명 남았습니다. 아니야. 또 작아. 민서 작아. 또 아니야. 너무 커. 아니야. 숫자가 커요. 맞았어. 내가 이거 기억을 하려나? 얼굴로 기억을 해? 왜? 아니야. 너무 커. 아니야. 큰. 그렇지. 숫자가 작아. 한 명만 더. 아니야. 너무 커.
너무 작아. 다시. 아니, 커. 정확히 해야 돼요. 자, 요 정도 하고. 일단은, 봐봐. 이 문제의 스타일이, 이게 풀어도 틀리는 얘기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 근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 뭐 지수로 방정식, 부등식, 뭐 너희들 뭐 로그 함수 같은 거,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요거 뭐 이런 조건 같은 거 빼먹어도 틀린 적 한 번씩은 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혹은 근하고 관련된 애들이 들어가면 낚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출제 요소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근을 정확하게 구하자라고 평가 지침서에 딱 써 있어. 정확하게 근을 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확하지 않은 근을 풀어서 틀리게끔 한다는 얘기기도 해. 그래서 요거 풀 때 일단 1을 빼먹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K가 여기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볼게. K가 1. 요 방법이 별거 없어요 이게. 1부터 그냥 쭉 집어넣으면은 안 되는 애들은 명확하게 탁탁탁 숫자가 좀 보여.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풀이를 내가 이거를 전체를 다 자세하게 해주는 형태로 안 가니까 요거를 이제 너희들이 직접 몸을 써갖고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몸을 써서 이거 풀어봐야 소용없잖아. 너희들이 직접 몸을 써서 풀어야 돼. 그거를 클리닉 시간 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n이라고 하는 애의 입장에서는 12의 약수가 돼야 돼요. 1, 2, 3, 6, 12, 1, 2, 8이 빠졌지. 8, 12, 24 이런 숫자의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만 돼야 돼. 그래서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n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n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n은 1은 안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게 항상 이게 n이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항상 문제가 돼요. 여기 1이 빠져 있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2, 4, 그다음에 8. 이거 되는 거야. n이 딱 3개 되죠. 여기 2, 여기 빠졌어. 2, 4, 8.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1이 나고 한 개만 더 할게. k가 중간에 이제 2를 하면은 또 적게 나오고 3을 해도 개수가 안 맞고 5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되는 거 하나 정도만 더 해봅시다. 아니다 6을 해볼게요. 6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n분의 6을 집어넣으면 12가 돼서 6이 되고 1, 2, 3, 6 해서 4개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3개야. 아마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내 가면서 실수를 하는 영역들이 이미 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하자라고 하는 이제 평가원의 지침서에 따라서 틀리게끔 낚시를 걸어. 그래서 방정식 문제들, 근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틀리게끔 유도를 합니다.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난리 났겠죠. 자, 하여튼 요거랑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답은 안 알려줄게. 이따가 해설지랑 나눠줄 거니까 그때 다시 공부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하나 또 가봅시다. 또 너무 쉬워지는데 이거 안 해도 되겠다. 17번은 방금 전에 한 거에 난이도가 거의 없고 자, 20번은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한데 이것도 자연수 n이 3개 존재한다. 똑같잖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앞에 거 틀린 친구들은 이거 20번을 한 번 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유형도 별거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5번 한번 가봅시다. 25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자, 25번은 그래도 최근에 나온 수능 문제예요. 최근에. 자, 자연수 m이야. m이 2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당했으면은 조심하시고. m에 12개.
n 제곱근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x의 n은 m의 12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수가 존재하도록 했으니 x라고 하는 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뭐 m의 n분의 12.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수로 만들려면 요 밑도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좀 중요해. 기본적으로 n은 m이라고 하는 애는 12의 약수가 되겠죠. 12의 약수. 근데 이제 m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제 급이 조금 달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m이 이걸 또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시그마 m은 2에서 9까지예요. 그래서 fm 이렇게 돼 있고 이런 n의 개수를 fm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럼 m이 2에서 9까지야. 그럼 2에서 9까지 중에 요 밑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이게 그냥 어떤 평범한 숫자, 그냥 2, 3 이런 애들이랑 4 이런 애들이랑 8 얘랑 다르지 급이. 왜냐면 얘는 제곱수고 세제곱수예요. 그럼 여기에 지수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분류를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2, 3, 4, 5, 6, 7까지는 요 애들은 개수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n에 대한 약수를 이제 하면은 뭐 1, 2, 3, 4, 6, 12에서 여전히 n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또 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객관식이라서 살았던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6개가 되는 이거 여기서 1, 2, 3, 6,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4 6개 해버리면 안 되거든. 이것도 n이 2보다 크니까 여기도 1을 빼줘야 돼.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다른 답이 나오겠죠. 하여튼 뭐 요거를 조심해서 계산을 하시고 자 요거 하나 정도만 합시다. 왜냐면 옆에 있는 걸 또 시켜야 되겠고 자, 4가 돼버리면은 2의 제곱에 n분의 12니까 2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n분의 24가 돼. 이제 요 약수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8이 되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6 이렇게 될 거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세대 1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뭐 푸는 문제가 최근 수능 문제까지 나왔어요. 자, 27번을 가봅시다. 27번. 제한 시간 2분. 자, 또 시작. 풀어보세요. 조금 잘 따지고. 괜찮아? 풀었어? 그거 보니까 진짜 주소 어디 있었지? 대식이었나? 맞아. 풀었어.
나오자. 응? 아닌데? 민서야. 자, 또 좀 나온 사람. 객관식이잖아. 비슷하게 해보세요. 뭐 틀리면 어때, 얘들아. 나라고 그냥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하나 정도 찍어갖고 눈에 그냥 좀 맡겨서 어차피 다 틀리고 있잖아요. 아니야. 답이 안 나오지? 답 나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풍부야? 응? 찍은 거? 야, 진짜 풍부 맞아. 아니야. 아니야. 자, 자 일단 뭐 요 정도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이거 풀어줘야 되나? 자 대표 유형 28번 봅시다. 28번.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자, 자연수 n이 2에서부터 11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n 제곱에 9n에 18에 n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거겠구나. 자, 이렇게 x의 n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정리대로 쓰고 이게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n이 이제 짝수냐 홀수냐. 그러니까 존재성에 대해서 물었고 개수 쪽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이제 근이 찾으라고 하는 실근 찾으라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일단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은 n이 짝수냐 홀수냐 이거 두 개로 일단 다 그려줘야 돼요.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실근을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 음수인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동그라미라고 할게. 이 동그라미가 이 위치에 와야 돼. 홀수면, 짝수면은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n이 짝수가 되면 이 파란색 이 동그라미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되면 이걸 잘 풀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이미 이제 지겹게 푼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난이도 문항들이 막 확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구조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네모에 세모에 별 이런 구조잖아. 네모 세모 별 요 구조인데 여기에서 얘를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얘를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얘를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문제고 이 방정식 형태가 됐든 함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서 어려워져. 자, 다시 좀 더 가봅시다.
홀수일 때는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돼요. 0은 또 되면 안 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도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를 한번 2차식으로 나와 있는 얘를 분석을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되죠? 3하고 6이야, 인수가. 마이너스 n-3에 n-6. 인수분해는 생략. 자,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3하고 6에 대해서 n축이라고 합시다. 자, 다시. 이거 진짜 꼼꼼히 해야 돼요. n이 짝수가 됐을 때는 이 함수값 자체가 양수가 돼야 돼.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는 거는 4, 5 얘밖에 없지. 그럼 짝수로서 양수가 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짝수에서 양수가 되는 건 4밖에 없어. 홀수 중에서는 음수가 돼야 돼. 홀수. 여기 1이 있을 것 같은데 1을 또 집어넣으면 망합니다, 이거. n은 2에서부터 시작을 해. 이거 진짜 민감하게 봐야 돼.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할 때도 여기 삼각함수에 이게 x라고 하는 애가 0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많이 해. 문제에서 여기 등호 안 붙여. 여기 등호 붙이고 안 붙이고 해갖고 이거를 이제 낚시를 보는 일이 흔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제가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 자, 하여튼 여기는 없어.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위로 양수 부분에서는 있으면 안 되고 여기 7 되는 홀수. 그 다음에 7, 9 어디까지? 11까지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얘네를 다 합치시면 돼요. 별거 없지? 요게 이제 대표 문항이야. 요때 이후로 이제 제곱근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 탑 올라가다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거든. 근데 안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갑시다 또. 30번 가보죠. 30번. 자, 풀어보세요. 2분. 사실 2분도 안 걸리는 건데. (30번이야) 30번. 벌써 풀었어? 아니지? 아까 보니까 치사하게 미리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킬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모양만 살짝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 왜 하는 소리야? 뭔 소리가 나네? 무슨 빽빽 소리가 나네? 뭔 소리? 나온 사람? 잠깐만. 다시. 아니야, 너무 커. 맞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렇죠. 어제도 했는데. 오케이. 너 아까 2번 했지? 다시. 아니야. 윗자리가 달라. 또. 아니야, 너무 커. 맞아. 또. 맞습니다. 아니야? 다시. 아니, 3은 아니야. 너무 커. 일단 3명 됐어요. 답은, 잠깐만, 2분 됐나? 2분 넘었네. 답은 24. 자, 이 문제가 감이 틀린 친구들이랑, 그리고 아직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 풀이를 한번 알려줬기 때문에, 기본 프로세스가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상태에서는 문제 풀이가 느려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이제 방학 중에 제일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단축이야. 시간 단축. 1번이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머리를 가속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불가능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능력은 한계가 좀 있고 생각의 속도도 한계가 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근데 뭐 그 2배, 3배 막 올라가지는 못해.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게 손 움직이는 거. 요거를 이제 빨리 움직이면 돼. 그래서 약간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듯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 로그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얘네 양수 음수만 따지면 되죠. 홀수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할게. 30번은 홀수 쪽에서 5하고 7이 나오고 짝수 쪽에서 2하고 7이 나와요. 자, 31번도 체크해서 꼭 풀어보시고 한 개만 더 해봅시다. 33번. 요거는 내가 해설해줄게. 2분 시작. 많이 풀어봐. 옮기면 많이 풀어보고 나는 요 템포도 좀 느리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문제까지 막 풀어보세요. 이제 많이 풀고 갈수록 남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니지? 뭔가 이상한데? 같은 숫자가 2개 나오는데 아니지? 맞습니다. 응? 같은 숫자 2개라니까 아니야. 안타깝지만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 자, 2분 끝. 원래 이 정도 문제는 이제 2분 정도 컷에 풀어야 되는데 봅시다. 이 삼각 방정식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삼각함수 문제 풀 때 수업 시간에 한번 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방학 중에 수능 1에 할당된 이제 수업 시간이 8번밖에 안 되거든. 방정식 푸는 거를 한 번은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삼각 방정식 있죠. 얘를 풀 때 2가지 풀이 방법을 이제 교과서에서 배워.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단위원을 그린다.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가 일단 단위원에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걔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당연히 그래프가 중요해요. 그래프를 푸는 거는 아마 해설에 있을 것 같고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단위원으로 푸는 걸 한번 봐줄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사인이네 3분의 n파이야. 당연히 n에 대한 주기성이 있죠. 6주기 형태로 들어갈 텐데 자, 단위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단위원은 원을 그려서 사인 값은 y 값이죠. 사인 값은 이 각에 대한 이 각이 이제 60도씩 계속 60도씩 아이고 너무 작다. 60도면 한 요 정도 60도 간격으로 쪼갠 거야. 자, n이 1이 되면은 요 점을 나타내는데 이거의 높이를 나타내요. 사인의 3분의 파이. 여기 n이 2가 되면 이렇게, n이 3이 되면 4, 5, 6, 7, 8, 9. n에 따라서 얘 주기성이 이렇게 돌아가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의 n 거듭 제곱이 사인의 3분의 n 파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당연히 나눠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n 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은 n이 홀일 때 음수가 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애가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동그라미로 그냥 대충 했어. n이 짝수가 되면은 얘가 양수가 돼야 실근이 두 개가 나오면서 양의 실근, 음의 실근 두 개가 나와서 음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쉽죠. 여기에서 일단 홀수게 홀수가 되면 여기지, 이쪽 음수가 돼야 돼. 여기 짝수야. 짝수, 홀수. 그래서 여기 5, 11, 17, 60 증가하니까 21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쪽이 일단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짝수. 짝수일 땐 양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네요. 2하고 8하고 14, 20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2, 44, 11 곱하기 3은 33. 등차수열이니까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등차중합, 등차수열, 등차중합 이렇게 해서 답은 77입니다. 안 어렵죠? 이 정도.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제 34번은 눈으로만 살짝 봅시다. 자, 이제 개수야, 개수. 개수에 대해서는 2개, 1개, 1개 밖에 없지. 이 제곱근 문제에서는 이렇게 2개, 2개, 1개, 여기도 1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요 2차 함수처럼 생긴 짝수차 개형에서 음수로 들어가면 1개가 돼요. 자, 그래서 얘네도 이제 34번 같은 경우에는 5로 나눠줬으니까 이걸 오각형을 예쁘게 잘 그려갖고 이제 돌려도 괜찮은데 뭐 요거는 선택이니까 자, 그냥 가볍게 한번 봅시다. 사인의 5분의 n파이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근데 실수인 것의 개수 중에서 쉬운 게 홀수면은 쉽죠. 홀수면 무조건 1개잖아. 홀수면 무조건 1개. 그래서 3, 5, 7, 9는 다 1 이렇게 될 거고 짝수일 때는 좀 따져야 되죠. 짝수일 때는 2하고 4가 되면 양수가 돼서 2개가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좀 쓸까? 그냥 대충 이거는 이제 개수에 대한 부분이라서 뭐 그래프도 되고 다 괜찮아요. 문제 풀이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n이 홀수가 되면 개수는 무조건 1개가 돼. 그래서 3, 5, 7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건 10까지니까 2까지가 1개 해놨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이제 양수 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여기 파이, 이 파인데 여기가 이제 양수로 들어가냐 음수로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2하고 4까지는 여기다 2하고 4까지는 이제 양수로 들어가니까 2하고 4는 이런 2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하고 8은 이제 음수가 돼서 0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n이 이제 딱 10이 되면 이게 0이 되는 거지. 0이 돼서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됐고, 요거는 됐고, 37번도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37번은 그냥 뭐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해볼까? 잠깐만. 시간이 11시니까 뒤쪽에 조금 어려운 것들을 들어가려면 여기를 좀 건너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이게 이제 다 비슷비슷한 스토리들이라서 차라리 51번으로 가봅시다. 51번.
뒤에 좀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미리 풀어도 돼요. 자, 천천히 봅시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비슷한데 자, 2차 함수의 형태로 마이너스 m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8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그래서 일단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개수를 물어본 건지 아니면 진짜 실근을 물어본 건지. 그래서 유형은 두 개밖에 없어. 실근을 묻는 거랑 개수를 묻는 거. 자, 이렇게 되고 얘는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f의 n이라고. 근데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를 합쳤더니 개수가 7개가 나오네. 그러니까 n이 무조건 홀수가 되면은 얘네들은 다 1이잖아. 이건 1, 이것도 1, 이것도 1. 그러면 이것만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F4랑 그래서 F의 6이라고 하는 애가 4가 돼야 돼. 근데 근행 개수가 3개는 나올 수가 없으니 이건 2개, 2개씩 나눠 받는 거죠. 얘도 2개, 얘도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여기가 k, 8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4를 집어넣었을 때랑 6을 집어넣었을 때 n에다가 여기 n이 이게 n에 대한 함수예요. n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꼭지점이 k, 8이고 n에다가 4랑 6을 집어넣었을 때 근이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지. 근이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최근 사관학교에서 나온 건데, 사관학교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 혹시 사관학교 시험 보는 사람 있어요? 그냥 뭐 재미삼아 보기도 하는데 수능하고 비슷해갖고, 그치? 왜냐면 웬만하면 보는 게 좋긴 한데 이미 늦었잖아. 그 사관학교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수능 출제하러 또 들어가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관학교 문제랑 유사하게 수능 문제가 나와요. 사관학교가 먼저고 수능이 다음이거든. 그래서 사관학교 문제를 올해 수능을 시험 보는 친구들은 꼭 보도록 해. 꼭. 그리고 그걸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자, 일단 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이렇게 n축이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4랑 6을 집어넣으면 하여튼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수로 걸쳐서 이제 근이 2개가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암산을 하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k의 제곱 4 빼기 k의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8보다 작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6 빼기 k의 제곱도 8보다 작게. 이렇게 한 거는 이제 k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여기다가 이 2개를 이렇게 딱 비교하는 게 눈에 보기 좋죠. 4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6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7을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요. 7을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3을 제곱해서 보다 커져. 이렇게 해서 3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사관학교로 나온 거고 조금 약한,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 정도면은 4점 초반대예요. 사관학교가 약간 좀 센 편인데 이 정도면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맞추고 틀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게 여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이제 기출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좀 다르잖아. 자, 하여튼 중간에 내가 일부러 아슬아슬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좀 건너뛰는 게 있어요.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인 거. 거기를 너희들이 다시 복습을 해서 메꿔내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풀 때. 자, 한 개만 더 해볼까?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 54번은 너무. 자, 54번 해봅시다. 비슷하잖아, 그치? 자, 54번 해보세요.
두꺼운 문제라 이미 풀어본 사람들은 유의할 것 같은데 또 해설은 해줄게. 혼자 다 독식하면 안 되는데 혹시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아니, 거의 처음 보는데요? 자, 답을 얘기해 주세요. 객관식인데 뭐 지호야? 답은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답은? 아니야? 이미 충분히 많이 왜? 답 아직 안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이름이? 이우주. 이우주. 우준이? 아 여기 없다. 오늘 처음 보나? 나왔어. 자, 이거는 내가 풀어줄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 제곱근 문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풀게 했을 때 반응이 좀 여러 반응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풀었는데 까먹고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 이 제곱근이 약간 그런 이제 성향의 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분명 예전에 풀었는데 분명 기출문제 정리할 때 혹은 인강 같은 거 들으면서 인강 선생님 교재에 이 문제가 안 들어갔을 리가 없거든. 무조건 100%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못 푸는 상황이면은 이게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예전에 풀었는데 안 풀린 거면은 무슨 이유일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제 예전에 풀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항상 마무리가 안 돼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마무리가. 그래서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세요. 자, 봅시다. 루트 3의 f의 n이고 내 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럼 뭐 얘는 이미 양수니까 내 제곱근 중에 뭐 그냥 이거는 바로 씁시다. 2분의 fn이고 내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에서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고 8분의 fn 일단 두 개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이렇게 됐는데 내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이거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두 개를 곱하면 여기 지수 쪽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3의 제곱 그럼 얘가 8이다. 방정식 기본 풀이네. f의 n이 8이네요. 자 근데 이차함수를 보니 꼭지점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게 fn이 8이 되는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8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여기 2야. 이거는 지금 함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가 되고 f의 n입니다. 여기서 이걸 못 찾아낸 친구들은 이제 수원이 약한 게 아니고
1학년 과정이 약한 거야. 이 다음에서 이게 딱 막혀버렸으면은 이게 n이 돼요. n은 자연수.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뭐 올릴 수가 있어? 여기다 1을 집어넣어줘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개수가 n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를 기준으로 해서 1이라고 하는 데는 숨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수원에 대한 능력보다는 1학년 혹은 중학교 과정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잘 발현이 안 된 거죠. 자,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1,8을 지나가요. 1,8을 지나간다 하면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한 번의 기회를 줄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좋아, 56번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바꿨습니다. 자, 이거 왜 해설이 들어가 있어? 잠깐만, 안 돼. 이거 왜 해설이 들어가 있니?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어 혹시? 거기 이것만 들어가 있어? 그러면 55번으로 갑시다. 뭐야? 55번을 해보세요. 좀 쉬운데. 자, 그래서 이거는 스피드가 생명이야. 너희들 문제를 강제로 풀리는 이유는 이게 인간병이 있어요. 인간병. 인간을 보면 잘 안 풀려 그래. 감상만 해. 감상만. 그래서 감상만 하면 실력은 올라가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세요. 맞았어. 어제도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 지호야, 답 나왔어? 이제 얘기를 해봐. 틀리면 어때 뭐? 잠깐 쪽팔릴 뿐이지.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풀어줄게요. 57번 또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어서 이것도 안 풀 수가 없네. 아마 이제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뭐 계속 꾸준히 푼 친구들은 이제 기억이 날 텐데 겨울 정도에 풀었으면 또 이게 기억에서 싹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수업의 목적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 연습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푼 문제가 조금 쉬운 친구들한테는 자료를 조금 더 줄 거니까 따로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내 뒤에다가 이렇게 알아서 가져가시고 57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들 시리즈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요 놈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왜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다들 대동 당해서 이 제곱근 문제가 예전에는 다 쉽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지? 하고 하다가 이게 제곱근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버버 하다가 이제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1등급 친구들 중에서도. 근데 이건 이제 과거형이니까 이미 경험을 한 친구들은 이게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오면 항상 어려워.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난이도가 단순하게 올라가는 거 포함해서 되게 이질적인 거죠. 내가 그 전에 풀지 않았던 형태로 나왔을 때 어려워져.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고 또 쉬도록 합시다.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x의 n제곱에 64에다가 여기 fx가 곱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봐봐, 이게 fx가 이차함수예요. fx는 1x제곱 어쩌고 시작하는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는 근이 맥시멈 두 개가 있지. 근이 같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을 이제 조사하라 이런 얘기야. 여기에 있는 근과 fx의 근이 여기에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얘가 중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근에 대한 급을 비교를 하고 결론이 뭐야?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 나오고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자,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차함수로 이렇게 여기가 최소값이 여기가 음의 정수다. 이 정도까지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봅시다.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는 x의 n은 64를 풀어내는 거야. 이게 별거 없어요. 요거 풀려면은 이제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겠지. n이 홀수면은 근이 하나밖에 없어. n이 홀수면 근이 하나. 여기서 근이 아무리 n을 써서 두 개가 돼도 중근인 근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되면 이제 세 개인데 이거를 짝수를 아무리 해봐야 중근 두 개짜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이 네 개짜리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n은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 n이 짝수가 되면 무조건 여기서 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근이 두 개가 생기는 n은 2에 n분의 6 암산을 했습니다. 요렇게 근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겨요. 아니 이미 여기서 두 개가 생겼으니 여기서도 중근으로 만들려면은 f의 근이 요거 두 개가 돼야 돼. 그래서 2에 n분의 6이 마이너스 붙인 거랑 여기도 2에 n분의 6이 돼야 돼. 그럼 fx는 이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이 다 나왔으니까 최고차 1에다가 x 빼기 요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될까 이제? 얘네가 최소값이 음의 정수. 이게 대칭성이잖아. 대칭성이 있으니까 y축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결론은 얘가 음의 정수. 음의 정수가 돼야 됩니다. 다행히도 여기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수를 정리를 해보면 n분의 12가 되고 얘가 이제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해서 양의 정수.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12의 약수를 구해야 되는데 n은 1, 2, 3, 4, 6, 12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그렇죠? 1 제거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 문제야. 왜 그러지? 여기는 처음에 짝수라고 시작을 했잖아. 이게 아주 그냥 뒤통수를 잘 칩니다. 그래서 짝수만 골라줘야 돼. 3도 빼줘야 돼. 주관식이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니?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수가 많아서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보시고 자, 조금 어려운 형태로 가봅시다. 이게 뭐라 할까? 숫자가 너무 큰데 1024. 자, 58번 가봅시다. 자, 바로 연습해보세요. 58번. 지난 시간에 2분. 이 풀이가 어설프게 살짝 들어갔을 때가 제일 좋은 상태야. 너희들의 풀이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면 되니까
사람? 맞습니다. 아니야, 너무 커. 아니야, 너무 작아. 그렇지. 작아. 너보다 커. 또 답 나오자. 아니 다시. 아니야. 너보다 작습니다. 너보다 작아. 다시. 맞아. 오. 그래서 드디어 지호야. 지호야? 한번 대답을 해봐. 맞습니다. 답 나왔는데 왜 가만히 있어? 과제를 열심히 할 거야. 자, 답은 30. 30입니다. 또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오케이. 지금 이거 교재 해설을 나눠줄 테니까 고난이도 문항은 풀고 한번 답부터 맞춰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 F까지는 됐고 이게 F가 이차함수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평시점을 찾아야 되고 근이 대칭이잖아. 그럼 당연히 0을 집어넣겠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M분의 12. 그게 이제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데 음의 정수라서 여기 이제 9 바꿔서
수업한 것 중에 잘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얘가 이제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수가 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12의 약수가 돼야 되잖아. 1을 또 빠져야 돼. 이거는 m이구나. m의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n 이전에 넣었고 쳐봐 이게 여기 시키면 이제 정수가 보려면 n은 12 5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f의 n은 f의 3도 얘도 4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나가는 이게 작용이 되고 그러면 이게 f의 얘의 약수를 하면 되지 뭐. 이게 이제 파이니까 원래 1, 2, 3 지방이면 여기가 3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얘 실수만 빼서 1, 3, 4, 5, 6 그러면 이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 여기가 6이니까 여기 7, 8, 10, 11, 12 그 다음에 또 여기 숫자 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x의 4, 1, 3, 8이니까 여기 이제 유닛 실수가 되려면 뭐 짝수 이게 개인 짝수면 이렇게 해야 유닛 실수가 존재하는 거고 홀수면 이렇게 돼야 유닛 실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짝수일 때는 이 값이 양수여야 돼. 짝수일 때는 양수여야 돼. 근데 이게 짝수일 때 양수일 때 무기가 되잖아. 8 그리고 홀수가 되면 얘가 음수가 돼. 어느 수 중에 음수는 여기가 돼. 5, 11, 24. 이러면 방금 되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아. 이게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몬으로 하는 거는 나는 왔었을 때구나. 근데 이게 수능으로 가면 두 개를 다 할 줄은 알아요. 근데 그거 배우면 돼. 그래프나 일단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있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또 일단 쓰고.
답지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답지를 보고 푼 문제는 표시를 정확하게 뭔가 하나 남겨놔. 왜냐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다시 풀어보는 거를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돼. 답지를 본 거는 나중에 다시 풀었을 때 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놓고 지금 풀라고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거 복습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일단 문제는 한번 읽어보고 해설을 조금 보고 소리 방향을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거 해도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시도만 해보세요. 그리고 4개는 답기를 해줄게.
짝수라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눴을 때 그제 나중에 따로 돼. 그치? 좀 친구도 많지. 그리고 또 수능철인가? 열 문제 모르잖아. 그것도 몇 개는 또 풀었는데 혹시 수능철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찍은 거야? 풀어서 맞춘 거야? 그런 건 희한하더라고. 뭐가 희한하냐면 시험 문제도 이 정도 틀리면 사실 수능처럼 거의 한 문제도 못 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실력이 뭔가 되게 듬성듬성 구멍이 하나가 왕창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도 잘하고 어디 못하는 거 이게 되게 대충 큰것 같거든? 그런 건 뭐 아직 시간은 좀 있네. 요 제곱근 쪽 잠깐 뭔가 더 먹거든요. 혹시 외국에 잘 봤어? 잘 되고 안 되고 그 질문을 맞다. 일찍 가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은 저기서는 현지에는 늦어도 많이 있거든. 그 질문을 잘 모아놨다가 가기 전에 걔네들은 질문 좀 많이 하고 나한테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뭘 하고 있는 중이어갖고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 내가 저기서만 좀 얘기를 해놨으니까 구멍이 많은 걸 좀 다 잡아봐봐 나한테. 근데 희한하게 좀 어려운 것도 좀 푼 것 같고 아예 많이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특이해서 알았어. 그만해. 이거는 그냥 뭐 가벼운 근데 그 클리닉 때 계속 빠져? 오늘은 있어? 너는 조금 뭐 잘하니까 내가 어려운 거 조금 이제 더 줄 테니까 보고 좀 더 하고 이런 거 좀 쉽잖아. 아니야? 알았어.
요 네 번째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또 해보세요. 좀 못 푼 사람들 기다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수능 문제가 어디까지 어려워질지 몰라.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 기준선에서 한 단계 딱 높은 데까지를 일단 문제를 더 넣은 거고, 일단 여기에서 한 단계 아니고 나는 이제 만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진 친구들은 내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자료 먼저 줄까? 이거 혹시 몰라서 첫날이라 일단 다 뽑았거든. 요거를 이게 저도 안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 안 빠지게 잘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섞여 있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합니다. 이거 다 풀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골라 푸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충 이제 제곱근 문제를 풀고 나면 그리고 수업을 하고 나면 너희들이 대략적인 그 유형들을 눈에 익힐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걸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나는 뭐 이거 많이 풀었다 이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지금 나눠준 이 자료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있잖아. 거기에 난이도가 써 있어. 쉬움, 어려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 문제 중에서 한 2개 정도 맞췄다. 그럼 엄청 잘하는 거야. 4개 중에 2개 정도까지 맞췄다 해도 엄청 잘한 거니까 그 정도만 돼도 어려운 7, 8 요 정도 도전해도 됩니다. 6 정도가 이제 그 수능으로 나왔을 때 기준으로 치면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정도 돼요. 자, 해봅시다.
일단 62번 먼저 가봅시다. 6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존재하도록이니까 fx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fx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면 좋고, 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다 보면 되겠지. 자, 각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x의 n 거듭 n 제곱에 10n 빼기 21. 이건 별거 없죠. 아까 했던 이제 스타일에서 3을 더 붙여서 만든 문제라서 이렇게 2차 함수 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여기에 있는 근이랑 fx는 0의 근이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같은 집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었네. f의 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 자, 일단 느낌이 안 오면은 이걸 최초에 시작할 때는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아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들이 있었던 문제 기억하죠? 그거랑 다르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돼. 1부터 한번 넣읍시다. 이게 느낌이 안 오면 그냥 한번 해봐요. n이 1일 때 홀수이지, 홀수. 홀수일 때 기준으로 n은 1을 한번 넣어봐.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계산이 되면서 x의 1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랑 fx는 0의 근이 같아야 되고 fx는 2차 함수가 되고, 그러면 이게 근이 마이너스 12가 되면 2차 함수의 그림이 마이너스 12인 근이 하나인 이런 중근을 갖는 애가 나와야 돼요. 이해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이제 풀 수 있어. 왜냐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과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f의 0이 양수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탈락입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도 한번 해보자. 홀수일 때 n은 3. 이 느낌이 안 오면 몇 번 하다 보면 되는 게, 수능에서는 경험적 추론이라는 단어가 있어. 학과원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은 경험적 추론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과정을 평가를 하는데, 경험적 추론이 뭐 그냥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딴 거 없어요. 노가다 하세요 이런 얘기야. 경험적, 얘는 1 집어넣었어. 경험을 했어. 얘는 2 집어넣었어. 경험을 했어. 1, 2, 3 집어넣어서 추론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노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는 이게 일반화해서 예쁘게 풀어내는 형태도 추구를 하지만 그냥 막 집어넣어갖고도 답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냥 한번 넣어보고 관찰해보고 또 넣어보고 관찰해보고 이런 과정이라서. 자,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 드디어. 그치? 0이 나와요. 3을 집어넣으면 그럼 x의 세제곱은 0이 돼서 근이 0 하나만 나오는데, 그때 이걸 fx는 0의 근과 같게 만들려면 그래,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0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 그럼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로 존재하게 돼요.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3이 됐으니까 7도 되겠지. 7. 3도 되고 이제 7도 되는 거야. 그럼 5랑 9는 어떻게 될까요? 5랑 9. 5랑 9는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이 하나만 존재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은 5 하나만 더 해봅시다. 5가 되면 x의 5는 뭔가 나오는데 이게 근이 하나만 나오잖아. 하나. 이게 홀수차니까 근이 하나만 나와요. 근이 하나만 나오고 0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이게 0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있든 근이 하나만 나오니까 0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 다른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수로 가볼게. 짝수 중에서 대표적인 거 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가 되죠. 그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음수가 돼서 근이 없어. 그럼 이차함수가 근이 없는데 f0이 일단 f의 0 기준으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치? 그럼 무조건 근이 있어야 돼. fx는 이 조건에 의해서 근이 2개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 저렇게 음수가 돼버리면 근이 없는 상황 이해돼서 2는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8도 안 되겠죠. 7을 넘어간 8도 안 될 거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n은 4랑 6 정도가 있어. 4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4를 집어넣으면 여기 4니까 양수 큰 2개 가능하네. 자, 그럼 x의 4제곱이 저기다가 집어넣으면은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 뭘 구하는 거지 근데? 아, 그냥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 확인만 더 해봅시다. 이게 근이 이게 이제 음수근 없어질 거고 x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근이 4 루트 3과 마이너스 4 루트 3을 갖는 이런 근 두 개가 생기는 게 왼쪽 조건. 그러니까 fx도 요 근 두 개가 생기고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이게 성립합니다. 됐죠? 6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 계산만 조금 더 하시면 되고 뭐 이게 성립하는 거는 그래서 3, 4, 6, 7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그 틀에 기존에 나왔던 그 틀에다가 하나만 이게 좀 더 플러스가 돼도 엄청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고 수능은 이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나오거나 또 다른 차원으로 변형이 되는 게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따지는 게 이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결국 기본적인 거를 똑같이 따지잖아. 자, 하여튼 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이용을 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곱근 정의 자체는 내용이 별거 없어. 근데 다른 영역이 합쳐지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또 해봅시다. 그다음 63번. 아, 요거 좀 어렵네. 요거 푼 사람. 63번. 안 든가? 더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이거 천천히 할게요. 이거 좀 어려워. 이런 걸 풀려면 이제 국어 능력이 있어야 돼. 이 국어 능력이 딸려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아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실수 A가 있어요. fx가 있고 2차 함수. 그 다음에 근데 A라고 하는 애를 f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어. 함수 값이죠. 그 다음에 4제곱근 중정수니까 x의 4제곱이 fa가 되는 정의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런 근 중에서 정수가 되는데 이게 x가 정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 정수인 것의 개수를 GA라고 합니다. 근데 GA는 0은 아니래요. 개수가 0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GA가 0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개수가 뭐 이차함수에서 뭐 얘네가 함수값이 양수 0, 음수가 되는데 이 개수가 0개는 아니니까 2개 또는 1개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조건 먼저 볼게요. 나조건을 먼저 보시면 시그마에 1에서 n까지 n이 안정이 있어. G에 AK라고 하는 애는 이런 A에다가 번호를 붙인 거야. 그런 실수들을 A1, A2, 점점점점 이게 0이 아닌 그런 A들에 대해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 전부 다 합쳐점이 12가 됐대. 자, 봐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막 가요. 그럼 어떤 A를 그냥 실수를 잡아. 양수가 나왔어. 거기에 대해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런 정수가 숫자를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A를 어딘가를 잡으면 이게 또 정수가 나오는 때가 있고 또 여기도 정수가 나오는 애가 끝없이 펼쳐지겠지. 여기 유한계죠. 유한계가 되려고 하면 0개는 빠지니까 일단 2차 함수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서 유한계에 대한 정수가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 자, 다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A를 한번 집어넣을게. 여기에 있는 A를 집어넣으면 FA가 0이야. 그러면 X의 4제곱이 0이니까 하여튼 이 X는 정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개가 되니? 하면은 X는 0 1개가 나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2차 함수의 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 A를 선택하면 요 점은 1개가 나옵니다. 개수가 GA라고 하는 개수는 1개가 나와요. 여기 0이 돼서 FA가 0이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가 나오겠지. 1개 0이니까. 근데 요쯤에 있는 A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됐어. 이게 FN인데 양수가 됐으니까 이때는 두 개가 생겨.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생기지. GX 입장에서 12개 만들어야 돼요.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씩 생기는 게 5개. 5개가 생기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8개, 9개, 10개, 두 개가 더 생겨야 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딱 생겨야 돼. 여기에. 여기 중간에 걸쳐버리면은 개수가 12개를 넘어가 버려요. 이것도 거의 그냥 하나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값이 여기 A를 집어넣었을 때 FA가 되는데 이게 양수라서 X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약간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그림까지 그리면 이제 거의 다 푼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함수, 이제 실수를 집어넣는 그런 애들을 이제 개수가 0이 아닌 애들을 이름 붙인 건데 얘가 A1이 될 거고 여기가 A2가 될 거고 A3, A4, A5, A6, A7 X좌표가 AK야. 근데 A4가 4래. 여기가 4지 4. A4가 4래요. A6이 8. 여기가 8이 되는데 여기다가 6을 집어넣은 게 여기가 8.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지. A6이 8, X, 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쳤나봐. A6이 여기가 X 좌표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야. 여기 함수값은 아직 모르네. 그럼 함수값 어떻게 찾아낼까요? 함수값. 이게 FA 자체가 여기가 여기 때문에 이게 정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X가 정수야. 그럼 다시 이제 FX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게 결과가 어떤 숫자의 정수의 4제곱이 돼야 돼. 어떤 정수의 4제곱이 되는 건 0의 4제곱, 1의 4제곱, 2의 4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가 F8이 1 이렇게 되겠네. F의 8이 1. 축에 대해서 식 만들고 점 하나 있으면 이차함수 만들 수 있겠네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꼬아놨고 해석을 X좌표, Y좌표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해놨어. 하여튼 이제 만점을 받을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를 이제 연습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보시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방금 전에 나눠준 추가적인 자료 거기에서 쫙 뒤져봐봐. 난이도 8짜리를 찾아보면 이 정도 됩니다.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도면은 모의고사 제일 어려운 문제쯤 돼. 자, 그 다음에 64번 푼상 64. 오, 잘했습니다. 64. 이것도 말장난이 좀 있죠. 이게 M과 N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있으면은 보다가 막 짜증나지 않니? 자, 봅시다. 자연수인 상수 N과 이제 말이 좀 이상하죠. 자연수인 상수 M. M은 이거 고정된 숫자라는 얘기야. M은 고정된 숫자이고 그리고 2랑 2M 사이의 N은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얘기를 해요. N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때 N 빼기 M의 N 제곱근 중 이렇게 됐으니까 정의대로 쓰면 N 빼기 M 됩니다. 자, 그럼 뭐 이게 스토리는 뻔하지 않겠어요? 짝수, 홀수, 양수, 영, 음수. 그치? 뭐 이게 짝꼴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게 양수냐, 영이냐, 음수에 따라서 이게 개수가 막 바뀌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어쨌든 원하는 게 개수를 물어봤으니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결정할 걸 요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개수가 FN이 한 개가 나오네. 한 개가 나오는 n의 개수가 m개가 됐대요. m개. 언젠가 푼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지? 최근에 푼 것 같아갖고 어쨌든 갑시다. 자, fn이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은 자 이제 나눠. n이 골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홀짝. 홀수면 무조건 한 개가 나오죠. 홀수면. 자, 근데 요 숫자를 모르니까 n이 홀수개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고 알지. 왜 m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홀수의 개수를. 한번 해볼까? m
빼기 1 이렇게 홀수가 있습니다. 느낌 딱 와요? 안 오나? 잡아. 여기 초등학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2에서 20 사이의 짝수는 몇 개? 10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홀수는 몇 개? 이거 조심해야 돼. 홀수가 10개 하면 안 되지. 1이 빠지니까. 그치? 1이 빠지니까. 10개에서 1개 빠졌으니까 10 빼기 1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m개의 짝수가 있는데, 전체 m개의 짝수가 있는데, 거기서 홀수 하나 빼줘요. 1을 빼줘봐요. 별거 없지? 자, 합쳐서 m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m 빼기 1개가 나온대. 짝수. 짝수일 때 1개가 나오는 상황은, 그리고 이거 그림에서 이런 거잖아. 이렇게 짝수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여기가 1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n은 m입니다. 그치? 여기가 0이 돼야 돼. 짝수. 요 놈도 짝수고 m도 짝수가 돼야 돼요. 다행히 홀과 짝은 겹치진 않아. 그래서 합치니까 m개가 나오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F에 n이 빵개가 나오는 이 상황은, 빵개가 나오는 상황에 n의 개수가 여기는 알려줬어요. 3개 개수가 3개. 3개가 나옵니다. 빵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n이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되고 여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자, n이 짝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럼 n은 n보다 작다. 근데 기본적으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n이 3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셀 수 있잖아. 2, 4, 6이 나오면 돼. 6개. 그러면 m은 7 이렇게 버리면 이제 또 끝장나는 겁니다. 7이 아니에요. 아니 왜 7이 아니에요? n이 짝수일 때 m도 짝수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 긴장해야 돼. 이거 8이야 8. m은 그래서 8이 돼야 돼. 마지막이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 자, 그 다음에 68번이었나? 68번은 약간 교육 과정을 넘어갈랑 말랑한 이제 경계선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원래 대학교 과정에는 있어갖고, 자, 방정식을 푸는데, 이 n 8x에 n 더하기 17, 그 다음에 뭐야 이게? x에 이거 뭐라고 써있니? x에 n승으로 돼 있나? 이거 맞아요? 이게 막 흐리게 인쇄가 돼갖고, 자, 이걸 풀어야 됩니다. 자, 다행히도 대학교로 가면 여기는 이제 위치 막 음수가 들어가는 애들도 들어가는데, 방정식 풀 때 안심이지, 여기 양수지, 완전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16이 되면 완전 제곱에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밑은 양수가 됩니다. 밑이 양수가 된 구조에서 요거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렇게 된, 그러니까 1을 풀어야 돼요. 이게 1이 좀 특수한 상황이지.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대충 양수에 이 지수가 0 이렇게 되면 무조건 1이 나오세요. 여기가 0인 경우, 그러니까 x의 n 더하기 32가 0.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죠. 어떻게? 여기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여기가 1이 되면은 또 무조건 1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x의 2n 빼기 8, x의 n 더하기 17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기 좀 어색할 거야. 그래서 나도 혹시나 해서 이제 넣는 거야. 혹시나 해서. 교육과정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발은 걸쳐있고 한 발은 나가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모든 실근의 곱이 정수가 돼야 되죠. 자,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2니까 음수라서 이거는 뭐 이제 n이 당연히 홀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5
그 다음에 이거는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n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플러스 16은 0이 되니까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자. x의 n 빼기 4의 제곱이 0이 되니까 x의 n이 4야.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x의 n이 2의 제곱이고, 그러면 이게 n이 홀수가 되면은 하나만 나오죠. 이게 n분의 2가 되고, n이 짝수가 되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2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 다 곱하래요. 다 곱하래. 그러니까 이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를 싹 다 곱하래. 아이고야. 이거 싹 다 곱하래. 뭐 곱하는 거는 뭐 그냥 산수니까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냥 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정수를 n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하시면 되겠다. 뭐 요 정도만 힌트를 줄게. 자, 일단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하고